안녕하십니까.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저녁 7시 50분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한강 자전거길 풍납토성 나들목을 출발해서 서쪽 방향 잠실 나들목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전방 약 3km 정도 지점에 롯데월드 타워가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선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가 잠실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자전거 퇴근길에는 이른바 신의 분노 작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쟁이나 다양한 무슨 프로젝트에 있어서 작전명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는 암호명이. 자,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 1944년 6월 6일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작전명이 해왕성 작전입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2년 앞선 1942년 8월 하순부터 1943년 2월 초순까지 약 5개월 반 정도 진행됐던 인류 전쟁 역사상 단일 전투로는 최대 규모의 사상자 약 2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이 됐던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의 소련군에 의한 독일군 포위 작전은 이른바 천왕성 작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 그 암호명은 맨해튼 프로젝트였습니다. 1939년 8월 2일 아인슈타인이 그 당시에 제32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현재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만약에 미국보다 독일이 먼저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하면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인류의 종말 아마겟돈이 도래할 것이다. 라는 취지로 아인슈타인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로 인해서 시작된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 이른바 맨해튼 프로젝트가 그로부터 6년 동안 진행돼서 1945년 7월 16일 미국의 뉴멕시코주의 사막에서 인류 최초의 핵실험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을 해서 인류 최초의 핵무기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 미국의 핵무기, 인류 최초의 핵무기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 이름이 맨해튼 프로젝트입니다. 이처럼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작전명이 해왕성 작전,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의 소련군에 의한 독일군 포위 작전은 천왕성 작전,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는 암호명이 맨해튼 프로젝트. 이처럼 다양한 작전명 또는 암호명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신의 분노 작전은 어떤 거냐면,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올림픽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유튜브를 한 2시간 분량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소개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1972년 독일 뮌헨 올림픽이 근대 올림픽 역사상 최악의 참사가 발생이 됐던 올림픽 1972년 뮌헨 올림픽입니다.
자, 그거 어떤 참사냐?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검은 9월단의 테러범들이 미넨 올림픽에 이스라엘 선수촌에 침입해서 이스라엘 선수들 총 먼저 선수 2명을 사살하고 나머지 선수 3명, 그 다음에 코치 4명, 심판 2명, 그래가지고 총 9명을 인질로 잡았었고요. 그 다음에 인질극을 이제 벌였는데요. 그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검은 9월단이 그처럼 인질극을 벌였던 이유는 이스라엘에 구금 중인 팔레스타인 그 요원들, 구금자들 234명을 석방할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금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무장 요원들 이미 갇혀 있으니까 무장은 해제된 상태일 텐데요. 팔레스타인의 테러 분자들 234명이 이스라엘에 구금되어 있었는데요. 그 234명을 석방해라. 그렇지 않으면 인질을 전원 죽이겠다라는 인질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미넨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었던 독일의 미넨에 이스라엘의 특공대를 파견하려고 했었는데요. 독일에서는 독일 법률상 해외 군대가 독일 영토에 진입할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바이에른주의 미넨 경찰 주도하에 진압작전이 펼쳐졌었는데요. 매우 부실하게 진행이 되는 바람에 이스라엘 인질 9명, 그 다음에 미넨 경찰 1명, 그렇게 총 10명이 사망을 하고 테러 분자들 5명도 사망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1972년 9월 5일 미넨 올림픽 대참사입니다. 자,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 주도하에 보복작전을 펼치는데요. 그 보복작전의 작전명이 신의 분노작전입니다. 신의 분노작전, 신이 분노했다 이런 뜻입니다. 신의 분노작전. 그래서 그 미넨 올림픽 대참사가 발생된 이후 수년간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에서는 그 테러의 배후 조직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검은 9월단의 배후 세력을 색출을 합니다. 그래서 수년간에 걸쳐서 배후 세력의 대부분을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게 이른바 신의 분노 작전입니다. 자, 이곳 잠실대교 남단을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당시에 처음에 이스라엘 선수 2명이 사살당하고, 그때 사살됐을 때 미넨 올림픽 선수촌에 이스라엘 선수들이 생활하고 있었던 그 숙소에 침입을 했는데요. 공교롭게 그 당시에 대한민국 선수단도 거기에 옆방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방을. 그런데 대한민국 선수단의 옆방에서 바로 이스라엘 선수 2명이 사살이 되고, 나머지 선수 3명, 코치 4명, 심판 2명, 그래서 총 이스라엘 선수단 9명이 인질로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인질극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 측에서는 팔레스타인의 테러 분자들 234명을 석방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의사를 밝혀가지고 결국은 그 테러 조직 검은 9월단에서 헬리콥터를 달라, 그러면 다른 중동 지역으로 이동하겠다라고 해서 헬리콥터를 대기시켰는데요. 그 인질들과 테러 분자들이 헬리콥터에
탑승하는 그런 과정에서 독일의 미넨 경찰이 굉장히 부실하게 진압 작전을 펼쳤었습니다. 그래서 인질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선수 3명, 그 다음에 코치 4명, 심판 2명, 그래서 총 9명이 그대로 죽어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선수 2명이 사살됐고, 나중에 추가로 선수단 9명이 사살돼서 총 11명, 11명의 이스라엘 선수단이 처참하게 사망했던 사건, 그리고 미넨 경찰 1명, 그렇게 해서 총 12명이 사망했는데요. 테러 분자들은 그때 5명이 사살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항에 헬리콥터를 대기시켰는데 잠실 나들목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테러 분자들과 인질들이 함께 헬리콥터로 탑승하는 그런 과정에서 미넨 경찰이 좀 부실하게 진압작전을 펼쳐가지고 총기를 난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테러 분자들이 이스라엘 인질들이 탑승하고 있던 헬리콥터에다가 수류탄을 투척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수단 9명이 폭사당해버리는 참사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복작전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신의 분노 작전을 펼쳐서 수년간에 걸쳐서 검은 9월단의 배후 세력들을 대부분 제거하게 됩니다. 자,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나와서 남쪽 방향 잠실벌의 아파트 숲들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자, 잠실 나들목 벗어나서 잠실벌의 아파트 숲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횡단보도 건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관련해서 최근에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미넨 대참사가 발생한 게 1972년 9월 5일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50년이 됐던 작년 9월 5일, 즉 2022년 9월 5일에 독일과 이스라엘 그 피해 희생자 유족들 간의 피해 보상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미넨 올림픽 대참사로부터 장구한 세월 50년이 흐른 시점이었던 2022년 9월 5일에 독일 당국과 이스라엘 희생자들의 유가족 간의 피해 보상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그 독일 대통령이 그 미넨 올림픽 대참사 50주년 추념 그 추도식에서 그곳에 참석했던 이스라엘 대통령, 그리고 희생자의 유가족들에게 이제 사과 말씀부터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독일 대통령은 독일 국가를 대표해서 50년 전 1972년 미넨 올림픽 당시에 이스라엘 선수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사고 예방을 제대로 못한 점, 그리고 그 사고 발생 후 진상규명을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하여 독일을 대표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라는 취지로 독일 대통령이 미넨 올림픽 대참사 50주년 기념식에서 그곳에 참석했던 이스라엘 대통령 및 미넨 올림픽 당시의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 전에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었습니다. 작년 9월 5일, 즉 2022년 9월 5일에 미넨 올림픽 대참사 50주년 때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공식적인 사과는 작년 9월 5일이 사실상 최초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피해 보상금은 2,800만 유로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자, 자, 여기에서 자,
자, 이곳 갤러리아 팰리스 아파트 사거리입니다. 동쪽 방향 롯데월드 타워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갤러리아 아파트 사거리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해 보상금은 2,800만 유로입니다. 한국 돈으로 375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약 70%에 해당되는 2천만 유로 정도는 독일 국가가 보상을 하고, 나머지 30%에 해당되는 약 800만 유로는 바이에른주와 미넨시가 분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파란불 신호 곧 들어올 것 같습니다. 총 2,800만 유로, 우리 원화로 375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약 70%인 2천만 유로는 독일 국가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800만 유로는 독일의 바이에른주와 미넨시가 분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신호 횡단보도가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쪽 방향에 롯데월드 타워 방향을 촬영하면서 자전거 신호를 건너고 있습니다. 자, 동쪽 방향에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자, 파란불 횡단보도 건너고 있습니다. 자, 계속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앞은 갤러리아 팰리스 아파트가 왼쪽에 있고요. 정면 100m 지점에 잠실 주공 4단지 아파트가 15년쯤 전에 재건축 입주 완료한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인데요. 잠실 석촌호수 서호 서쪽변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정면에 보이는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입니다. 석촌호수 서호 옆에 있다 해서 호수 궁전이라는 의미로 아파트 명칭이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입니다. 자, 계속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넨 올림픽 대참사가 지금부터 51년 전에 발생이 됐고요. 그 뒤로 각종 국제 스포츠 행사에 보안, 경비, 경호가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호 비용도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신호등이 생겼습니다. 신호등, 처음 봤어요. 파란불 신호등이 생겼습니다. 자, 이곳에 원래 신호등이 없었습니다. 신호등이 없었는데 지금 파란불 신호등, 신호등 시간도 깁니다. 한 40초 정도 파란불 신호가 유지되는 방금 신호등 구역을 통과했습니다. 저곳이 갤러리아 아파트 정문입니다. 갤러리아 아파트 정문이고, 저 남쪽이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1972년 미넨 올림픽 대참사 이후에 2년 후인 서독 월드컵이 열렸고요. 또 2년 후인 1976년에는 몬트리올 올림픽이 열렸었습니다. 자, 몬트리올 올림픽, 1976년에 열린 몬트리올 올림픽은 대한민국 국가가 태극기를 달고 출전해 가지고 최초로 금메달을 땄던 올림픽이 몬트리올 올림픽입니다. 레슬링의 양정모 선수가 대한민국에서 태극기를 달고 출전한 올림픽에서 최초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 선생께서 2시간 29분이라는 그 당시에 세계 신기록으로 남자 마라톤 우승했을 때는 일제강점기여서 태극기가 아니라 일장기를 달고 뛰었었는데요. 자,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으로부터 무려 40년이 지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는 우리 양정모 선수가 올림픽 역사상 대한민국에서 태극기를 달고 출전해서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했던 올림픽이 바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의 레슬링의 양정모 선수의 금메달 획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몬트리올 올림픽 부터는 올림픽에서 경비, 경호, 보안이 강화되는 바람에 그런 경비, 보안, 경호 비용이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의 저주라고, 보통 올림픽을 개최하는 이유는 그 개최 도시의知名도를 올리고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한 효과도 있고, 또 경기장이나 선수원 건설 비용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즉 경제적으로도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올림픽을 개최하는 이유인데요. 요즘은 반대로 개최 비용보다 개최 수익이 적게 발생되는, 대표적으로 재작년 2021년 도쿄올림픽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관중수가 대폭 감소하다 보니까 관중 수익 등이 대폭 감소해서 도쿄올림픽은 적자가 수십조였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올림픽의 저주라고 합니다. 올림픽의 저주. 올림픽이 경제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적자가 돼버리는 걸 올림픽의 저주라 하는데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도 경호, 경비, 보안 비용이 폭증하는 바람에 그 적자 운영이 됐고, 그래서 몬트리올이라는 도시는 그 적자에서 헤어나는데 약 30년이 소요됐습니다. 30년. 자, 오랜만에 잠실 석촌호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저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저녁 8시 12분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한강 자전거길을 달려서 이곳까지 약 20분 정도 이동했더니 등줄기에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 장마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장맛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장맛비가 그친 상태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롯데월드 타워 2016년에 4조 원의 건축 공사비를 들여서 완공을 했고요. 2017년 4월 롯데그룹 창립 50주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의 외형의 모양은 한국적 미를 살리기 위해서 지필묵 중에 붓을 형상화한 겁니다. 붓 모양입니다. 붓글씨, 붓 모양을 형상화한 게 지금 보고 계시는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그리고 롯데월드 타워의 밑바닥층의 넓이는 축구장 크기 넓이고요. 꼭대기층의 넓이는 농구장 크기의 넓이입니다. 그리고 롯데월드 타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에 완공이 됐고 건축 공사비는 4조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전 세계, 제가 최근에 6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15일 동안에 걸쳐서 매일 미국 대통령 3명씩 총 15일 동안 45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에 관하여 촬영을 했는데요. 유튜브에 올렸었습니다. 그 중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최고의 부자 랭킹 1위가 누굴까요?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이 2022년 말 기준 포브스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 돈으로 약 4조 2천억 정도입니다. 4조 2천억. 롯데월드 타워의 건축 공사비가 4조 원인데요. 롯데월드 타워 건축 공사비 4조 원과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 부자인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두 번째 부자가 누굴까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그 당시에 미국의 초창기에 많은 대통령을 배출했던 지역이 버지니아 지역인데요. 버지니아의 최대 갑부의 미망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초혼이었고 미망인은 당연히 재혼이었는데요. 버지니아주의 최대 갑부, 최고 부호의 미망인과 결혼하는 바람에 노예를 3,000명을 거느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미망인의 그 상속받은 토지 약 한 2,700만 평 정도, 그 다음에 조지 워싱턴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토지 또한 600만 평 정도. 그래가지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노예가 3천만 명이었고, 3,000명. 노예가 3,000명이었고, 그 다음에 토지는 3,400만 평 정도 됐습니다. 토지를 3,400만 평 정도 소유했던 분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두 번째로 부자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롯데월드 타워는 건축물의 무게가 약 75만 톤 됩니다. 서울시 전체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1,000만 명의 개인당 체중을 약 75kg으로 봤을 때 1,000만 명 곱하기 75kg 하면 75만 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롯데월드 타워의 건축물의 무게는 서울시 전체 인구의 체중을 합산한 무게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시사적인 뉴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시에서 8년 만에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0월부터 앞으로 석 달쯤 후죠. 10월부터 지하철 요금, 기본 요금을 현재는 1,250원인데요. 150원을 올려서 이제 기본 요금이 1,400원이 되고, 또 내년에는 추가로 또 150원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버스 요금은 현재 기본 요금이 1,200원인데요. 8월부터 300원을 올려서 시내버스 기본 요금은 1,500원이 된다라는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서울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인데요. 자, 이거 서호 수변무대. 자, 이곳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신화의 분노 작전, 그 다음에 미넨 올림픽 대참사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몬트리올 올림픽은 경비, 경호, 보안 비용이 증가하는 바람에 올림픽의 저주를 당해가지고 그 빛의 늪에서 헤어나는데 약 30년이 걸렸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석촌호수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는 제가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3년 7월 12일까지 21년 4개월 2주 정도 마라톤 훈련을 해왔습니다.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3년 7월 12일까지 무려 21년 4개월 2주 정도 마라톤 훈련을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도 달리는 분이 보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21년 4개월 남짓 마라톤 훈련을 했고, 그 기간 동안 42.19km를 92회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적 훈련 거리는 지구 한 바퀴 4120km에 약 67% 정도에 해당되는 한 27,000km 정도를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21년 4개월 남짓
일평균 훈련 거리는 약 3.5km 정도 됩니다. 21년 4개월 남짓의 장구한 세월 동안 매일 평균적으로 3.5km씩 달렸으니까 석촌호수 한 바퀴가 2,563m니까요. 21년 4개월 남짓 매일 평균적으로 석촌호수를 1.5바퀴씩 달려온 셈입니다. 그리고 개인 최고 기록은 마라톤 3년차였던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하 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의 기록입니다. 그 당시에 약 2만 5천 명 정도가 출전을 해서 제가 1818등을 했으니까 상위 7%의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개인 최고 기록 3시간 19분 48초의 기록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1년 4개월 남짓 장구한 세월 동안 마라톤을 풀코스를 92회를 완주했는데요. 그 중에 약 60회 정도는 공식 대회에 출전해서 완주를 했고, 나머지 32회 정도는 비공식적으로 혼자서 나홀로 달리기로 연습 삼아서 나홀로 달리기로 32번 정도 42.19km를 완주했는데요. 그 나홀로 달리기 32회 정도 중에 절반 정도인 16번 정도는 이곳 잠실 석촌호수 16바퀴 반을 돌게 되면 마라톤 풀코스입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연습 삼아서 풀코스를 한 16번 정도 뛰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16번의 연습 삼아 풀코스 뛴 것은 한강공원에 나가서 뛰었었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의 풀코스도 제가 생애 최초 풀코스가 2002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즉 마라톤 입문 만 2개월밖에 안 된 시점입니다. 마라톤 입문을 2002년 3월 1일에 했고요. 그로부터 2개월밖에 안 된 시점인 2002년 5월 1일에 생애 최초 42.19km 완주를 공식 대회가 아니라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나 홀로 달리기로 42.19km, 즉 석촌호수 16바퀴 반을 4시간 16분의 기록으로 완주한 게 생애 최초의 42.19km 완주였었습니다. 그때가 뭐든지 첫 경험이 가장 짜릿하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부터 21년 2개월 전이죠. 21년 2개월 전인 2002년 5월 1일 근로자 날 때 생애 최초 풀코스 완주가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때의 그 성취감, 희열, 환희가 아직도 생생하게 가슴속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기온은 여기 보니까 미세먼지 전광판 시간은 8시 22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온도 저게 표시가 되는데 초미세먼지 보통, 그 다음에 기온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시간은 8시 22분이고요. 기온은 표시가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기온은 한 25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5에서 6도 정도. 자,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제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 무대에서 북동쪽 방향의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롯데월드 타워는 석촌호수 동호의 북쪽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서호 서쪽에 있는 호수 서호의 한복판에는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고요. 지금 비추고 있는 방향 북쪽 방향, 저기 롯데월드 간판은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건물입니다. 자,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저녁 8시 25분 정도 됐습니다. 자, 오늘은 1972년 미넨 올림픽 대참사와 그에 이어서 진행이 됐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검은 9월단에 대한 보복 작전인 이른바 신의 분노 작전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1896년 시작해서 지금까지 127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근대올림픽인데요. 근대올림픽 127년의 역사 속에서 최대 규모의 참사가 1972년 미넨올림픽 대참사입니다. 그에 대한 보복작전이 바로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검은 9월단에 대한 보복이었는데요. 그게 작전명 신의 분노 작전이었습니다. 그것에 관하여 오늘 자전거 퇴근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혹서기, 폭염, 장마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혹서기, 장마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자,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그 다음에 산책로에 산책하는 분들입니다. 저기 연두색 조끼는 달리기 동호회에서 유니폼 형식으로 맞춰 입고 있는 연두색 조끼입니다. 자, 석촌호수 산책하는 분들, 달리기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이 서호 수변무대 관중석에 3, 3호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오늘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저녁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저 달리는 분도 보입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Have a good night.